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세액 공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구조를 보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세액 공제, 세액.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산세 공제고요. 재산세 공제가 되고, 하나가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있다. 자, 지금 주택 별도 종합 다 해당됩니다. 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니까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라고 했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기준금액 초과 금액이에요. 그죠?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말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 방금 그림에서 종합합산대산 5억 초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건너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부분을 종부세에서 빼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화는 말이 복잡해 보이긴 한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하면 나와요, 그러나 잘 나와요.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뭐라고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빼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재산세는 표준세율이니까 가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어쩌겠어? 당연히 그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삐자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봐보세요. 만약에 1%였는데, 만약에 2%를 만약에, 그죠? 가산해가지고 2%를 만약에 부과했어. 그러면 빼줄 때 얼마를 빼준다고요? 2%를 빼준다는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빼주겠다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세부담 상한 배웠잖아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금을 빼줘야겠죠. 상한까지만 내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율인데 이게 적용되기 전 세액하면 떼기 돼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인데 이거요. 상한을 적용받지 않은 세금 하면 뭐예요? 상한 전세액 하면 뭐예요? 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로하는 뭐라고요? 실제로 낸 재산세를 빼주겠다 의미를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공제는요, 얘는 자, 연령별 공제가 있고요,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그래서 연령별은 이제 몇 세? 65세 이상의,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한 공제고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하는데요. 자, 나이가 많을수록 뭐예요? 공제율이 커집니다. 60세, 65세, 70세로 구분했습니다. 5년. 60세, 65세, 70세. 그래서 뭐예요? 20, 30, 40이에요. 2, 3, 4. 나이는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10%씩 올라갑니다. 공평해야지, 그죠? 그잖아요?
공평히 나이는.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이게 똑같이 안 올라가요. 출발은 20이거든요. 20, 30, 40 똑같이 가야 할 텐데 얘는요 어떻게 돼? 20, 40, 50으로 가요. 그래서 5년 더 맞아요? 똑같이 5년이에요? 5년, 10년, 15년. 나이는 60세, 65세, 70세. 5년 텀이고요. 20, 30, 40. 나이는 똑같이 먹는다. 10%씩 올라가고요. 보유기간은 2, 4, 5로 올라가요. 2, 4, 5로. 2, 4, 5세요. 2, 4, 5. 2, 4, 5세요. 2, 4, 5. 예. 그 다음에 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기간도 5년 이상이고 나이도 60세 이상이면 중복 적용이 가능할 텐데 최대로 적용받으면 70세 이상이면 40%고요.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50%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0%가 될 텐데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80%까지 한도입니다. 주의 80%까지 해준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 주택을 넘고, 토지와 건축물에 세탁이죠? 네. 네? 네. 그거 똑같습니다. 종부세에서는요, 주택도 포함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뭐였어요? 과세표준 상한으로 그저 따로 빠졌고, 종부세는 주택 포함해가지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똑같이 전년도 세금에 100분의 150 초과하면, 알았어요? 그 100분의 150을, 그죠? 징수할 세금으로 보는데, 자, 표현 봐봐, 표현.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종부세 아들은요, 엄마랑 달리 어떻게 돼 있어요?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했잖아요. 전년도 세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 아들은 엄마는 그 100분의 150을 세금을 한다 했거든? 내일 말했어요. 초과한 세금 없는 걸로 본다라고 했어. 효과는 똑같습니다. 표현만 달리하고 있다. 표현만.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 총세액 상당액으로 판단해요. 종부세만 가지고 100분의 150 따지는 것이 아니라 2번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금액으로 그죠? 상한액을 따집니다.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 법인은 상한 두지 않아요. 나온 대로 다 되는 겁니다. 법인이니까 일반 법인은 상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얘도 작년에 나왔어요. 비과세는 재산세 준용해서 하면 되고요. 국가 등 떠오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로 바로 갑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 징수하고요. 자, 일단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기 때문에 개인 법인 나눌 텐데요. 개인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나눕니다. 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해요. 비거주자는요,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리하고 있어요. 자, 거주자는 주소지, 다음에 없으면 거소지.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 없기 때문에 따로 가요. 자,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고요. 하나 더 있어요.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없다면 물건 소재지가 갑니다. 지금 종부세는 보유세죠. 소득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규정으로 이때는 물건 소재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요, 참고해요.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없으면 외국법인으로 따져요. 외국법인. 그래서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소재지가 되겠고요. 없으니까 외국법인은 비거주자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다. 그 다음에 납부 방법입니다. 납부 방법
원칙은 부가징수 A에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 그림 똑같죠? 신고 납부. 그죠? 안 하면 부가징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원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선택해서 신고 납부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국세이기 때문에 이걸 강제징수로 체납처분을 그저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언제까지입니까? 부가징수.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월 말까지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발부해야 하는데 발급 언제까지요? 재산세와 똑같아요. 납기 개시 뭐예요? 5일 전까지. 그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예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신고납부를 했다는 것은 납세무자가 내 세금을 정했다는 거죠. 확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고납부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 결정은 없는 거를 봐요. 원칙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하잖아요. 결정으로. 근데 신고납부를 한다면 그 결정은 없는 걸로 봐요. 납세무자가 갖다 신고한 것으로 확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뭐예요? 당연히 그까지 납부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에? 무신고 가산세는 있을 일이 없잖아. 그잖아요. 신고 안 하면 어쩌니까 그냥 부가징수 하니까 무신고 그죠? 가산세는 없겠죠. 다만 뭐예요?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그때는 가산세가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죠? 적용이 되겠네. 그죠? 물론 뭣도 있겠어요?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도 있겠죠. 무엇을 한다고요? 무신고는 없는 거야? 네네네. 네. 10%, 40%가 되는 것이. 10%, 20%짜리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과소신고는 있는데, 무신고는 없고, 사기, 기타 부정은 있겠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선택했으면 제대로 신고해라는 겁니다.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역시, 자. 일단 납세 고지 전 지연 일수에 따라서 10만 분의 22, 0.02%고요. 납세 고지후는 일과 일 합친 금액인데요. 일단 기본이 얼마요? 3%고. 그 다음에 지연 올수 여기에 곱하기 30 생각하면 돼요. 0.66% 만분의 66인데요. 한도가 5년이고요. 자, 지방세의 경우는 이게 60월이었고, 60월이나 5년은 같아요. 월수로 따지니까 같은데, 적용 배제 금액이 달라요. 지방세는 얼마로 알고 계세요? 45만 원 미만인데,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이면, 지연 월수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재산세와 같다 그랬잖아요. 뭐만 차이가 있다고요? 납기, 분할 납부 기간이 뭐예요? 3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6개월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똑같아요. 네? 네. 납기 내에 신청하면 오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납할 금액도 똑같아요. 다만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재산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청객을 해가지고, 아무튼,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다.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나 같다. 그래서 사례 나오면, 재산세 마찬가지로 분납 최대 금액, 그리고 바로 얼마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물러먹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납부유예 똑같습니다.
네? 재산세가 똑같이 1세대 1주택이고 100만 원 초과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담보 제공하면 납기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납기까지 허가에 통지받아서 그죠? 종부세 납부 유예 받을 수가 있어요. 또 60세 이상 5년 이상 뭘 돌리면 돼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요건이 되죠. 네? 네. 그 경우에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연결해서. 자, 끝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되겠어요. 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규정인데요. 자, 일단 일반 주택과 비교해가지고 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기본이 9억이라겠죠. 네? 1세대 1주택은 12억. 네.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다 있어요. 이중과세 조정이다 보니까 이거 모든, 그죠? 과세 대상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네. 비교. 방금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가 바로 뭐예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 납부유예에서 납부유예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한다든가 1세대가 뭐냐 정의인데요. 이 1세대 1주택은 양도세에 똑같이 나옵니다. 세대라 해가지고 그 소유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이때 가족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 존속은 당연히 뭐야? 그 배우자가 포함되는 거고요. 말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뭐야? 비속일 때 배우자가 의미가 있어요. 내 아들, 딸 배우자니까 며느리, 사이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위로는 엄마 배우자가 아빠잖아. 에? 할아버지 배우자가 할머니잖아.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알겠죠? 당연히 피가 통하잖아. 아버지, 엄마 피 통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피 통하잖아요? 사이하고 나는 피 안 통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예. 피 안 통하면 안 되지. 아니지. 형제자매? 안 통하지. 형제자매 포함해요? 형제자매. 그 다음에 같이 살아요. 같이. 같은 주소 고소에서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행계를 같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학교 때문에, 질병 요양 때문에, 근무상, 형편상 또는 사업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좀 봐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결혼하기 전에 각각 남녀가 집이 하나씩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뭐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거봉양. 부모님하고 자식이 각각 집이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효도하겠다고, 그죠? 같이 세대를 합친 거예요. 역시 그러면 어째? 1세대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특례를 못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혼인하겠다는데 봐주겠다. 효도하겠다는데 봐주겠다.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몇 년간 봐줘, 근데? 10년간, 10년간. 10년간 봐줘요. 네. 동거봉양은 그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이야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신청은 필요하지 않아요. 취지는 뭐냐면, 둘 다 봐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결혼 전 남녀가 집이 있었을 때,
남자 것만 봐준다든가 여자 것만 봐준다든가 하면 어쩌겠어. 당연히 신청을 해야겠죠.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그지? 근데 둘 다 봐주거든요. 각각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직계 전속 동거부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이나 내 집이나 다 뭐야? 하나로 봐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해달라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청 불필요하다.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 신청해야만 해준다라고 나왔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니까 주택수 계산할 때, 그죠? 포함할 거, 포함 안 할 거 따지는 거죠. 다음의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봐줘야 하지 않겠냐?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주택, 문화재주택,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택수 계산할 때, 그죠? 빼줘야지. 따라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보유 현황을, 그죠? 신고해야겠죠. 빼달라고, 그죠? 그래서, 얘를 신청을 해야 해, 신고를 해야 해요. 어디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재산세 토지, 그죠? 납기인데,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아이고. 잘 돼야 할 텐데. 응? 왜 안 되지? 또 내 또. 되네. 다행히. 자. 9월 말까지 신고해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는 자, 2개지만 하나로 보겠다. 자, 1세대 1주택 간주예요. 이거 뭐라고요?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집이 2개인데 1개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있어요. 봐보세요. 자,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집을 갔는데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집을 갑 이야기입니다. 갑이 집이 2개를 볼까 하나를 볼까 하는데 뭐예요? 하나로 보겠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의 땅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이야기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말은 이사 갈 때 내가 이사 가면서 알았어요? 새 집 산 다음에 종전집을 팔면, 그죠? 팔 때 집이 2개잖아요. 일시적으로 팔 때까지 이 경우 봐주겠다. 몇 년간 봐주는데 3년간 봐줘. 일시가 좀 길죠. 3년간 봐준다. 재산 지원년 1년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닌 거지. 모두 다 3년인 거죠. 그래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따져봐야 그거 모르겠는데. 특례가 실수가 있지. 예. 일단 3년. 예. 그 다음에,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나왔어요, 이제? 네, 모르겠다. 일단 3년? 네, 3년. 그것도 배경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1년 됐는데, 제가 늘어나가지고 3년까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택과 상속받은 겁니다. 상속은 이제 부득이하게 받는 거니까, 집이 2개지만 하나로 보겠다. 상속 몇 년까지 봐줘요? 5년간 봐줘요. 상속하면 5년 떠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과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으면 2개지만 하나로 봅니다. 저가주택은 4억 이하예요. 4억. 공시가격 4억 이하를 말하고요. 역시 그 보유 현황을 뭐예요? 받으려면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해요. 9월 말까지 신청하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입니다. 특례. 관련해가지고, 특례 관련, 공유주택일 때, 공유주택. 공유주택일 때 특례인데요. 일단 원칙은 뭐냐면, 공유주택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되죠, 원칙이? 공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부부간인데요. 봐보세요. 여기 이제 집이 있는데요. 지금 갑과 을이 공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과 을이 남남이라면 갑도 집이 하나고 을도 집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이거 말고도 집이 있으면 어째요? 집이 두 개가 돼서 이런 특례가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부일 때입니다. 갑과 을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라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원칙은 뭐예요? 각각 1주택이에요. 부부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각각 1주택입니다. 일단 아셔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특례가 예를 둔 거예요. 일단 각각 하나인데 특례는 뭐예요? 특례는 중에 한 사람 걸로 몰아주겠다. 한 사람 걸로 보겠다가 이제 특례입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집이요, 18억이라고 해봐요. 건물과 땅 포함해가지고 주택이 얼마요? 18억입니다. 자, 원칙으로 가봅시다. 원칙은 각각 집이 하나니까요. 갑과 을이 각각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은, 자, 일단 지분은요, 반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18억 중에 갑은 9억이고요. 그죠? 을도 9억이죠. 자, 종부세는 얼마를 빼죠?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네? 9억 12억이잖아요. 그죠? 기본은 9억이고 1세대 1주택이 12억이잖아요. 이건 뭐야?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각각 집이니까 1세대 2개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빠져요? 9억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세금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일단 18억이면 이거 어떻게 세금을 내야겠어요? 라고 하면 각각 집 하나로 봐가지고 뭐예요? 그지? 과세 당한 게 좋겠죠?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이야기 시작은요, 18억을 초과할 때 이야기가 시작되는 특례가. 네? 특례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액이 올라가요? 30억이라고 해봅시다. 이 지분은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 계산을 어떻게 원칙대로 하면 얼마야? 15억에서 얼마? 9억을 빼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그지? 그지?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예를 적용하는 겁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뭐예요? 특례는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만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1세대, 그러니까 1주택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특례 적용합니다. 30억 가지고. 자, 이거 선택을 해야겠죠? 갑과 을 중에. 예. 30억에서, 자, 특례는 얼마야? 이게 1세대 1주택으로 보니까 12억을 빼지겠지. 그지? 그래요? 예. 그리고 뭐예요? 고배지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의 특례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야? 보유기간별 공제하고 연령별 공제가 있겠죠? 이걸 받아,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각각 계상에서 낼 세금하고, 알았어요? 특례 적용받아가지고, 그죠? 적용해서 계상된 세금 중에 뭐야? 자, 유리한 대로, 알았어요? 선택해라, 규정이에요. 그건 케이스입니다. 네? 네가 한번 해보고, 알았어요? 해보고, 유리한 대로 해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취지예요. 이제 이거 알았으면 다 한 거야, 이제. 다 한 겁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특례? 부부가 공유한 주택은, 본래 각각 원칙
각각 하나씩인데 하나 소유한 건데 그 중 한 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자, 방금 이야기가 이제 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이것만 있는, 주택만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이때는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 중 이 말이에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란 말은 뭐예요? 부부 중에 이 말이에요. 부부 중에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중에 뭐예요? 공동명의 1주택자를 결정하여. 자, 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뭐예요? 방금 갑을이라면 뭐야? 이 사람 거라라고 정해진 자를 말합니다. 이걸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그래요. 공동명의 1주택자를 결정해가지고 뭐예요?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1세대 1주택자로, 그죠? 납세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억 공제 받고, 알았어요? 보호기간별 공제,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부부란 말이 생각되어 있어요. 그냥 공동명의 1주택자 하면 남남 이야기 아니에요? 말이 없더라도 뭐가? 부부 공동명의 중에서 뭐라고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1주택자니까 부부 중에 뭐예요? 이 사람 거라고 정해진 자를 말해요. 네? 남편이든 아내든 네. 그 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액이 얼마야? 9억 또는 12억이에요? 9억이에요? 12억이에요? 12억인 거예요? 네네네. 공동명의 1주택자 하면. 네. 자, 계산 특례는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알듯이 뭐예요? 기준금액 얼마 빠지는 거야? 12억 빠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와 보호기간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그 배우자 소유 주택 지분을 합산하여 과표와 세액을 계산한다. 알겠죠? 한 사람한테 몰아주겠다는 거. 몰아주겠다. 과표가 얼마, 기준이 얼마야? 갑 또는 을이 30억의 혜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합치니까. 자, 그러면 신청을 해야겠죠? 아, 그 전에 넘어가 버렸네. 네. 판단해야지, 그지? 자, 공동명의 1주택자 결정 순서예요. 네. 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 알겠죠? 같으면 합의해서 정합니다. 자, 이게 개정될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선택합니다. 지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네? 지분 높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있는, 개정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다 있네. 네. 자, 갑하고 을 중에, 그죠? 갑을 소유로 해달라, 을을 소유로 해달라. 당연히 어쩌겠어요.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신청은 항상 뭐예요? 종부세?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납부 의무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윤연도에 보유세니까 이윤연도에 따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물론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기본 내용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종부세가 끝납니다. 간단하죠? 네? 종부세에서 이제 할 게 뭐예요?
역시 세율은 기본빵이고 하겠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특례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종합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세율이지?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그죠? 소득세의 일종으로요. 그죠? 종합소득세도 있고 지금